안녕하세요. 신체검진 기록지 해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체 검진 기록하는 순서 및 전신 모습부터 피부, 머리, 목 등 신체 검진하는 방법과 기록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도 확인해 볼까요? 해석에 들어가기 전 잠시 화면의 내용을 눈으로 스캔해 보세요. chest, 흉부, SYMM, symmetric, 대칭의 균형의 약어로서 시메트릭은 크기, 모양, 위치가 유사함을 의미합니다. symmetric chest expansion, 체스트는 흉부, 익스펜션은 팽창. 그래서 symmetric chest expansion, 흉부, 흉곽이 숨을 쉴 때 대칭적으로 팽창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흔히 체스트 뒤에 시메트릭 익스펜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chest, symmetric expansion, symmetric expansion, 대칭적인 팽창, 흉부의 대칭적인 팽창. 그리고 다음의 라인은 CBS, 흉부 검진 시 CBS는 clear breathing sound, 깨끗한 호흡음의 약어입니다. 깨끗한 호흡음이란 청진기로 호흡음을 들을 때 이상음이 들리지 않는 정상 호흡음을 뜻하며 심볼 S는 신, 무엇이 없다는 의미죠. 원안에 있는 이니셜 R은 rail, rail, 수포음의 약어입니다. 수포음이란 폐에서 딸깍거리는 소리, 거품 소리, 덜컥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로 폐렴, 폐부종 등이 있을 때 공기의 움직임에 의해 막혔던 기도나 폐포가 열릴 때 생기는 물방울 터질 듯한 소리입니다. 즉, 수포음이 없는 깨끗한 호흡음이란 뜻이겠죠. 이제 다음 라인을 확인해 볼까요? RHB는 regular heartbeat, 정상적인 심박동의 약어입니다. 그리고 원안에 있는 이니셜 M은 murmur, murmur, 심잡음의 약어입니다. 심잡음은 심장이 몸이나 폐로 혈액을 짜내는 펌프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혈액이 심장에 채워질 때 나는 소리로 혈류가 심장 판막이나 혈관을 지나갈 때 유독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청진기로 들리는 소리를 심잡음, 머머라고 합니다. 마지막 줄을 해석해보면 심잡음이 없는 정상적인 심박동을 의미하겠죠. 흉부를 검진 시 폐와 심장, 즉 호흡과 심박동을 체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다른 신체 부위로 이동해 볼까요? abdomen, 복부, ABD는 abdomen, 복부의 약어입니다. 복부가 soft and flat, 부드럽고 평평하다는 것은 복부가 정상적임을 의미합니다. 복부를 검진 시 다음의 표현도 사용할 수 있는데 소프트하지 않은 경우는 rigid, 딱딱하다, 복부가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다, 단단하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tender, tenderness, 텐더는 복부를 만지면 아픈 경우를 의미합니다. 텐더는 상냥한, 유연한의 뜻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유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보통 텐더라고 표현하고 명사형으로는 텐더니스라고 하는데 유연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민감하다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민감한, 함부로 다룰 수 없는의 뜻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면 아픈 경우를 텐더로 표현합니다. 다음의 표현은 bloating, bloating, 블로팅은 복부 팽창, 복부가 비정상적으로 꽉 찬 느낌, 장내에 가스가 가득 차 복부가 부풀어 오른 팽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distension, 복부 팽만, 마치 배에 풍선이 들어있는 것처럼 배에 가스가 가득 차서 배가 팽창된 느낌이죠. bloating, distension, 복부 팽창, 복부 팽만. 이 두 용어는 유사한 의미지만 엄밀히 구분하자면 bloating, 복부 팽창은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느낌, distension, 복부 팽만은 복부 사이즈가 실제 증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부 팽만, abdominal distension, 복부가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른 상태로 복부 검진 시 아주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라인을 해석하겠습니다. 먼저 DT, DT는 direct tenderness, 직접적인 압통, 신체를 눌렀을 때 느껴지는 통증, 직접통의 약어입니다. tenderness, 압통은 신체 부위를 직접 만져보거나 때려보거나 간접적으로 충격을 줘서 그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지 확인하는 검사법입니다. 여기에서는 DT, 다이렉트 텐더니스, 직접적인 압통은 없네요.
다음 라인은 RT. RT는 Rebound tenderness. 반동 압통 혹은 압통 반발통이라고 하는데 손으로 복부에 압력을 가했다가 순간적으로 손을 뗄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직접적인 압통과는 달리 복부에서 압력을 가할 때보다 압력을 제거할 때 통증을 호소합니다. 다음은 Normal active. BS. 노모액티브,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BS는 Bowel sounds. 장음, 즉 Normal active bowel sounds. 정상적인 장소리, 정상장음. 장음을 듣기 위해선 보통 청진기로 횡격막을 오른쪽 아래 사분면 위에 가볍게 놓고 장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 사분면, 왼쪽 위 사분면과 왼쪽 아래 사분면까지 차례로 이동하며 장음을 듣습니다. 장음은 보통 1분당 5회에서 30회 정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만일 1분당 장음이 5회 이하인 경우를 Hypoactive bowel sound. 저활동성 장음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장음이 정상 활동을 하니 분당 최소 5회 이상의 장음을 들을 수 있었겠네요. 다음 문장은 No hepatosplenomegaly. Hepatosplenomegaly. 헤파토스플레노메갈리. 이 용어는 어근이 2개로 구성된 복합어입니다. 헤파토는 Liver. 간을 의미하고 Spleen. 비장을 의미하는 용어죠. 그리고 전미사, Megaly. 비대증, 스필린과 메갈리 사이에 연결모음 오가 와서 Splenomegaly. 비장비대, 앞에 어근 헤파토까지 해석해주면 Hepatosplenomegaly. 간, 비장비대. 이 문장에서는 간비장비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No hepatosplenomegaly. 복부 신체 검진을 모두 해석하면 복부는 부드럽고 평평하고 압통이나 반동압통이 없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바울 사운드, 장음이 있고 간, 비장비대가 나타나지 않는 복부에 이상이 없는 정상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복부를 검진하는 방법을 살펴보셨고 이제 Back and extremities. 등과 사지, Extremities. 사지는 Upper limb. 상지, 팔과 Lower limb. 하지, 다리를 의미합니다. 두 팔과 두 다리를 Extremities. 사지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Upper and lower limbs. 상지와 하지, 등과 사지, 팔다리를 검진할 시 첫 번째 라인, CVA. Tenderness. 의학용어에서 CVA를 흔히 Cerebral vascular accident. 뇌졸중을 생각하실 수 있으나 등과 사지를 검진하는 경우 CVA는 Costovertebral angle. Costovertebral angle. 늑골 척추각을 의미합니다. 늑골 척추각이란 척추와 맨 아래 갈비뼈가 만나는 부위로 유로결석, 급성신우신염 등이 있을 때 늑골 척추각을 누르면 압통이 나타납니다. CVA의 텐더니스, 압통이 네거티브로 표기되었으니 늑골 척추각에 압통이 없다는 의미는 급성신우신염, 유로결석, 수신증 등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은 Pitting edema. Pitting edema. 피팅 이디마, 함몰성 부종, 유훈성 부종이라고도 하는데 피부를 눌렀을 때 눌린 부위가 움푹 들어간 상태로 수초간 유지되는 상태를 피팅 이디마라고 합니다. 신체에 과도한 체액이 축적돼 나타나는 증상으로 부종이 있는 부위에 압력을 가하면 움푹 들어간 부분, 즉 함몰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리, 발, 발목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함몰된 부분이 있어서 함몰성 부종, 흔적이 남는다고 해서 유훈성 부종이라고 합니다. 등과 사지에 이어 다음은 Neurological. Neurological. 신경계의 Physiologic. Physiologic. 생리학적인, 신경계의 생리학적인의 의미는 병적 상태가 아닌 정상 상태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Impression. 임프레션은 임상소견, 신체 검진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추정 진단, 예비 진단을 의미합니다. Known DM. DM. Diabetes mellitus. 당뇨의 약어 표기죠. Known diabetes mellitus. 당뇨가 있는, 당뇨 증세를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는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체 검진을 마치고 임상적 소견까지 나왔으니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야겠죠? Plan. 플랜은 DM 컨트롤, 당뇨 조절, 당뇨를 조절해야 한다는 계획만 있네요. 즉, 신체 검진을 통해 신체 전반에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미 앓고 있는 당뇨만 조절하면 된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신체 검진 방법과
기록지를 해석하는 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신체 검진 기록지를 해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모두 마스터하신 후 다음 강의를 시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